제발 스킨부스터 유행 타지 마세요. 혹시 지금 스킨부스터 관심 있거나 스킨부스터 부작용으로 고생하신 분들, 오늘 영상 아주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피부과 전문의 클래스가 다른 닥터 클래시입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다양한 스킨부스터가 나왔고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져 좋지만 한편으로는 선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피부를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것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 있어요. 우후죽순 다양한 성분과 제품이 나오다 보니 충분한 임상 경험을 통해 구축되는 안전성 측면이 아무래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스킨부스터는 특히나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와 심각한 부작용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즉 화장품 바르듯이 이것저것 피부에 한번 해보는 개념과는 아주 다르죠. 심지어 화장품도 너무 많은 종류를 바르거나 나와 맞지 않는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면 접촉성 피부염과 같이 꽤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물며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스킨부스터는 어떨까요? 최근 다양한 스킨부스터가 각광을 받으면서 스킨부스터로 인한 부작용과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뵈다 보니 스킨부스터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 역시 스킨부스터를 아주 좋아하고 많이 애용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듯 피부에도 영양제를 직접 떠 먹여주는 게 바로 스킨부스터의 개념이죠. 그래서 스킨부스터는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그 어떤 시술보다도 빠르고 강력하게 피부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스킨부스터 시술 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아셔야 할 스킨부스터 원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분의 안전성.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성분 자체가 절대로 인체에 무해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의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와 시술들은 부작용이라는 게 0%일 수는 없어요. 스킨부스터의 경우는 간단히는 멍, 붓기 등의 일시적인 현상은 대부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알러지, 염증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피부 조직의 면역 반응이나 결절 같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이물 반응, 이런 것들은 피해야겠죠. 스킨부스터 성분의 인체 내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제 피부는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분만 선택해서 시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성분의 스킨부스터가 나와도 즉각적으로 바로 도입하여 여러분께 시술해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아무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안전한 성분이라고 연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상에서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열심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새로운 것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흐름을 이끄는 프론티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험당하는 베타 테스터가 될 수도 있죠. 한 끗 차이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프론티어의 도전 정신을 저도 좋아하지만 적어도 내 인체만큼은 안전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시술 방식의 안전성. 스킨부스터는 시술 방식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시술 방식 차이에 의해 부작용과 좋은 효과의 운명이 갈릴 수 있어요. 신기하죠? 시술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술 깊이, 시술 도구, 시술 부위, 시술 주기, 시술 용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술 깊이가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 스킨부스터의 타겟은 진피층의 콜라겐과 세포들이기 때문에 진피층 깊이 시술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킨부스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큰 입자의 장점을 살린 제품도 나오면서 이런 경우는 진피층보다 좀 더 깊이 시술해야 결절과 엠보싱의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단순 피부 결만이 아닌 피부의 볼륨을 위한 콜라겐 볼륨 부스터 역시 진피층에 시술하기엔 입자와 농도가 높은 제품들이라 너무 얕게 시술했다간 결절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깊이뿐만 아니라 바늘과 캐뉼라 이렇게 피부에 접근하는 도구의 차이 역시 시술 시 통증, 효과, 부작용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시술 깊이와 도구에 따라서 시술 부위 역시 달라지는데요.
시술 부위에 따라서 피부층의 두께와 그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콜라겐 부스터 결절 가능성이 높은 이마, 눈밑은 피해야 하는 건 이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시술 주기와 용량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콜라겐 부스터들은 너무 자주 많이 시술할 경우도 결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피부과 시술들은 무조건 과유불급입니다. 부족하면 보충하면 되지만 과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똑같은 스킨 부스터여도 어디서 어떻게 시술 받느냐에 따라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킨 부스터가 나오면 성분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이 스킨 부스터를 어떤 부위에, 어떤 깊이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량으로, 어떤 주기로 시술할지를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확한 효과의 방향. 제발 그냥 요즘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받지 마세요. 모두에게 좋은 스킨 부스터는 절대 없습니다. 성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내 피부 상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받으세요.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서 놀랐어요. 원장님, 요즘 뭐가 좋다고 해서 저도 받았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이러면 다행입니다. 시술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냥 뭐가 좋다고 해서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내 피부에 필요한 것이 재생인지, 보습인지, 어떤 타입의 콜라겐인지, 보톡스인지, 볼륨인지 등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스킨 부스터 선택을 해야겠죠. 심지어 콜라겐도 종류가 있고 종류별 스킨 부스터도 달라집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제대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스킨 부스터도 유행처럼 뭐가 좋다고 하면 그냥 받아보는 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옷이야 유행에 따라 입어보다가 아니면 환불하거나 안 입으면 그만이지만 피부는 다르죠. 정말 내 피부에 필요한 건지 내가 원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를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스킨 부스터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과 피부를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클래스가 다른 피부 정보 많이 올려드릴게요.